연준 금리 인하 없음, 트럼프 정책 변수 추가, 비트코인 상승 지속 가능할까요? 테이커 비율 급등, 변동성 감소,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진짜 강세장일까요? 아니면 가짜 안정일까요? 암호화폐는 지지, CBDC는 반대. 미국 재무장관의 이 입장, 정말 암호화폐 순혈주의입니다. 호주판 코인베이스 등장, 카드 결제로 코인 리워드까지. NXO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코인으로 나라 살리기, 농담이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 정말 강력합니다. 지옥에서 출발해 지금은 광폭 질주, 수위의 역전 시나리오입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8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19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은 거의 확실히 베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78.8%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21.2%만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번에도 연준이 죽은 척 할 것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확실히 피곤한 기색을 보이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나서서 트럼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4월에 관세 강공이 너무 심했고 자칫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둔화시킬 수 있으며 연준의 목표는 2026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코인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고요? 당연히 큽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자금이 채권이나 주식 같은 보수적 자산으로 몰리며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관심도 줄어들죠. 하지만 언젠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바로 유턴하여 돌아올 수도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이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이 눈을 깜빡일지 말지에 따라 코인 시장의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마치 불교의 마음가짐처럼 차분한 모습입니다. 92,000달러에서 96,000달러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지루할 정도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 구간을 얕보면 안 됩니다. 이는 시장이 조용히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자 비트코인은 바로 98,000달러를 터치하며 시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 비트코인의 역사적 변동성이 3월에 3.62%에서 현재는 2.24%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에서 고속열차로 변했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 감정이 점차 냉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가격대에 대해 시장이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으며 매수도 급하지 않고 매도도 조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모두가 가장 관심 갖는 것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입니다. 만약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장세의 막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상승 전에 조정을 거치고 있고 바람을 조용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거의 바닥에서 반등하며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중요한 지표인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사람, 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1을 넘은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눕듯이 머무르고 있어 매수 세력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트를 보면 이 비율은 4월 초부터 강세를 보였고 현재는 매수세가 시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바라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격 상승만 본 게 아니라 시장의 열기, 감정까지 되살아났고 각종 지표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장의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5월 6일 미국 의회에서 또 한편의 암호 정쟁 드라마가 열렸습니다. 하원 의원 맥신 워터스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나는 이 연극 안 해, 트럼프의 암호 부패를 조사할 거야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청문회 현장의 분위기는 즉시 고조되었고 거의 폭발할 듯 했습니다. 한편 상원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9명이 단체로 나서서 우리는 이 JNI-US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자금 세탁 방지 조치가 부족하고 국가 안보에 허점이 많으며 해외 프로젝트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이 법안은 오히려 허점을 악용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안이 갈등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갑작스럽게 등장해 암호화폐 법안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타이밍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방금 누군가 비판을 쏟아낸 후 곧바로 누군가가 응원하는 식인데 마치 사전에 리허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바람이 불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편가르기 대회가 시작된 셈입니다. 지금은 누가 암호를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지가 단순한 정책 문제를 넘어서 입장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코인 업계 편에 서는지 금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We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the premier destination for digital assets, and as members of this committee and the Senate are attempting to do, create good market structure around that so that U.S. best practices are used around the world. 트럼프가 지명한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2025년 5월 7일 의회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암호 정책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세계 디지털 자산의 최우선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구조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법안은 최근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구조 초안과 곧 투표에 들어갈 지니어스 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가 이전에 주장한 암호화폐 수도 비전과 강하게 일치합니다. And also that digital assets are an important source of innovation that will drive that can drive usage of the U.S. dollar around the world, as with stablecoin legislation. There is speculation that there may be up to $2 trillion of demand over the next few years for U.S. government securities from digital assets. 미국 재무장관이 다시 암호화폐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 태도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이미 올해 1월 청문회에서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 나는 그거 안 한다. 고 단칼에 말하며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이며 정부가 추진하면 그는 양손 들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암호 법안은 말한다고 그냥 통과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대선 외에도 암호화폐 전장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현재 양원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실제 표를 확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양당 간의 갈등은 순식간에 입법이 정치 싸움으로 변모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무기한 연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코인 업계는 대통령을 뽑지 않지만 이 사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내일 합법적으로 채굴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는 기존 강자와 신흥 세력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거래량, 자산 규모, 빠른 상장 속도를 앞세워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최강 경쟁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규제 준수의 모범으로 인정받으며 상장사로서 기관 고객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이 고정된 건 아닙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는 새로운 강자들도 조용히 부상 중입니다. DYDX, 유니스왑, GMX 등은 저수수료 팔스 자율적 자산 통제를 앞세워 기존의 중앙화 플랫폼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넥소, 스위스복 같은 금융 하이브리드 플레이어는 단순 거래를 넘어 예금, 대출, 신용카드, 자산관리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치 디지털 자산계의 편의점처럼 지갑을 저절로 열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NEXO는 2018년에 설립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으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출, 이자 계좌, 신용카드,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NEXO는 최대 연 16%의 이자율을 제공하며 일일 이자 지급을 지원합니다. NEXO 토큰을 보유하면 더 높은 이자율, 2.9%부터 시작하는 대출 이율, 카드 결제 시 비트코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NEXO 토큰은 비나이스, 바이비트, 유니스왑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을 고를 때 우리 코인 유저들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합법적인가? 안전한가? 솔직히 요즘 믿을 만한 플랫폼이 많지 않지만 넥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등생입니다.
호주판 코인베이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운영되었고 미국 여러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한 것은 물론 호주, 홍콩,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세이셸 등에서 정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각종 라이선스 인증서만 해도 책상 위에 한가득입니다. 거래, 커스터디, 증권 서비스 등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주미오 쌈쌉 체인알리시스와 협력해 AI 얼굴 인식 및 온체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자금 세탁은 시도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한 ISO 27001, SOC2, CCSS 레벨 세임 등 보안 관련 핵심 인증도 보유하고 있어 자산과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제 NEXO는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 합니다. 아래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댓글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다운로드하면 거래 수수료 면제는 물론 총 100만 USDT 규모의 거래 체험 자금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NEXO 토큰도 미리 준비해두세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이자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코인을 들고 등장. 한국 대선이 온체인 미인 대회로 변모했습니다. 채굴 출금 매도에서 충성 고래로 수인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군 복무 3년, 코인 투자 자유, 전역 후 바로 경제적 자유.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농담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공식 선거 슬로건입니다. 오는 6월 3일 투표를 앞두고 한국 정치권은 웹3 시대로 직행하며 암호화폐는 선거 전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줄곧 오락가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규제가 매우 강력했으며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장 붕괴, 개미 투자자의 과열 투기 등 규제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마치 완전히 차단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열기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적극적이었고 국민의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도 밈코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도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전면 거부해서 어떻게든 공존해보자로 전환되었으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언급하고 있으니 이번 한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은 6일 처음으로 암호자산 관련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며 비트코인 등 실물 ETF의 합법화 추진, 수수료 인하, 규제 시스템 통합 등으로 더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 당은 작년부터 관련 제안을 해왔으며 금융위원회 FSC 또한 ETF와 기관 진입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The so-called coin cleanup is continuing on South Korea's cryptocurrency exchanges as regulations tighten up, aiming to protect investors from fraud, including money laundering. 원래는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철저히 규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이 가까워지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코인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으로 거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정책이 선거의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42%로 현직 권한대행 대통령 한덕수의 13%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선거 이후 누구든 당선되든 암호화폐 정책은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고 집값은 마치 달에서나 있을 법한 수준이며 전통적인 투자 경로는 막혀 있습니다. 코인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예전엔 농담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개인 지갑의 개인키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흐름은 진정한 웹3 민주주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의 수위를 기억하십니까? 상장 당시 정말 처참했습니다. 시점은 2023년 5월 3일 FTX가 막 터진 직후였고
수위의 투자사는 피해를 입었으며 재단이 직접 나서서 토큰을 되사들이며 불을 껐습니다. 게다가 약세장에서 토큰을 발행하면서 에어드랍도 없고 추첨으로 할당량을 쟁탈하게 했습니다. 가격은 1.7달러에서 0.4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으며 커뮤니티는 노 이어드롭, 노 커뮤니티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일부는 사기 프로젝트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겨우 2년이 지나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수위도 함께 폭등하고 있고 생태계는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라 신생 퍼블릭 체인 중 가장 눈에 띄는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전체 섹터를 봤을 때 이미 재기에 성공한 솔라나를 제외하면 수위를 얕볼 수 있는 체인은 없습니다. 이번 수위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미움을 받던 프로젝트에서 핏기를 헤쳐나온 성공 사례로 거듭난 퍼블릭 체인계의 비주류 반란 대표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17.8억 달러의 DeFi TBL을 기록하며 전 세계 퍼블릭 체인 중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발란체와 앱토너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수위는 반년이 차에 되지 않는 기간에 3차례 불샤크 퀘스트를 출시하며 총 1,500만 개의 SUI 토큰을 에어드랍했습니다. 또한 수위는 소라나를 본받아 웹3 하드웨어 영역에도 진출했고 핸드헬드 콘솔인 수위 플레이다오 X와는 선주문 1만 대가 매진되었으며 이번 여름 출하될 예정입니다. 여러 퍼블릭 체인들이 수위의 인기를 보고 앞다투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톳, 스타크넷, 세이, ZK-Sync 등은 전부 보조금을 살포하고 디파이를 추진하면서 생태계 급부상의 시나리오를 복제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조금을 많이 줄수록 생태계는 더 차가워지고 토큰 가격은 더 하락하며 사용자들은 이탈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리듬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런 퍼블릭 체인의 토큰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큰손 투자자들은 곧바로 채굴하고 출금하고 매도해버립니다. 보조금은 오히려 매도 도구가 되었고 시장 신뢰는 더 낮아졌으며 TVL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지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수위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토큰 가격이 낮았을 때부터 토큰을 뿌렸고 초기 진입자들은 오히려 보유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가격은 천천히 상승했고 고래들도 급하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TBL도 상승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었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드문 선순환을 형성했습니다. 운이라고 하기엔 무리입니다. 수위의 성과는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태계, 커뮤니티, 부의 효과까지 이 프로젝트는 어느 하나 외침만으로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2년 만에 변두리 퍼블릭 체인에서 주 무대까지 올라온 지금 아직은 솔라나를 따라잡는 입장이지만 곧 정면 승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베이징 시간 오늘 밤 10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중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존경받는 한 대국의 대표와 체결한 중요한 무역 협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은 최신 팟캐스트 방송에서 본인의 변호인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 신청을 제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25년 5월 최신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준비금은 항상 1대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사용자 자금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 SB21이 도지위원회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추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으며 최종 표결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터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의 암호화폐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5로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시장의 탐욕 심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